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지만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기왕 운동을 하실 거라면요. 여수 갯갓길 밤바다 코스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마침 또 이번 주 토요일 이곳에서 걷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순신 광장부터 거북선 대교를 거쳐서 다양한 야경의 멋진 코스들 두루두루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을밤의 낭만도 한번 느껴보시고 곳곳에 있는 버스킹 공연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목요일에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으로는요. 선선한 바람 따라서 광양 망덕폭우로 몰려오고 있다는 가을의 전설이 있죠. 전어 만나러 함께 떠나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긴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딱 지금 요맘때 기다리던 가을의 전설 광양의 자랑 전어가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 이름 가을의 전설 전어의 귀환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광양시 진월면에 위치한 이곳은 전어 하면 빠질 수 없다는 망덕포구. 싱싱한 전어가 와르르르르르 올라온다는 이곳엔 산지에서 직접 잡아 맛볼 수 있도록 전어 먹거리 타운이 조성돼 있는데 포구를 바라보며 먹는 전어의 맛은 가히 상상 초월. 즐비한 전어 음식점 어디에서나 광양 전어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맛있는 전어 맛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 법. 야, 여기가 그 유명한 망덕포구 개가 많은 짤목을 졸졸 따라겠다는 곳 아닙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전어가 많이 나와서 그랬다는 거요. 오늘 전어 잡으러 간다는데 얘 말이요. 오늘 그 전어 잡으러 가요. 빨리 오세요, 빨리 와. 뭐고 있습니까? 빨리 오세요. 아주 기다리시오. 나 갈게요. 오늘 전어 잡으러 가면 돼요. 예, 빨리 오세요. 빨리. 아이고 예. 미안해 늦어서. 예, 빨리 오세요. 얼른 갑시다 이제. 예. 전어 맛을 보기 위해 포구로 향합니다. 물때에 따라 하루 한 차례 전어잡이를 나간다는 망덕포구 어부들은 섬진강과 광양만이 맞닿는 이곳에서 지금껏 전어잡이를 이어오고 있죠. 봄에는 강구리 또 가을에는 전어가 올라오는 이곳은 장어나 백합, 제첩 등 사시사철 진미를 맛볼 수 있는 젖줄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요맘때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역시 아주 고소한 맛을 장착한 요놈 바로 이 전어입니다. 온다. 올라온다. 특히나 모래로 이루어진 이 망덕포구에서 잡히는 전어는 전국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망덕포구 전어가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전어죠. 한번 잡아. 이야, 전어가 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전어. 아니 선생님, 우리 광양에서 망덕 전어가 왜 그렇지 유명하다요? 이 민물이 하고 짠물하고 교차된 데 되었고 맛이 더 있어요. 시먼지가 돼가지고. 덕분에 때깔부터 다르다는 망덕포구산 전어. 아, 씨알 좋네요. 예, 지금 전어 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을 이제? 예, 회로도 먹고, 예. 고기로도 먹고, 예. 무침으로 먹고, 예, 해 먹고 구유 먹고 무침 먹고, 무치 먹고 와. 굽고 해 뜨거 무치고 굽고 해 뜨거 무치고 굽고 해 뜨거 무치고 굽고 해 뜨거 무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전어 맛의 핵심은 방금 막 잡아 올린 전어를 사용하는 것. 게다가 수족관은 냉각수로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전어 맛을 한층 높여주는 특급 비법도 공개합니다. 얼음 물에다가 이 고기를 담가갖고 한 20분 숙성을 시키면 고기 자체가 탱글탱글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얼음 물에다가 20분을 숙성을 시킵니다. 전어회의 맛은 뭐니 해도 탱글탱글한 육질이 생명이란 말씀. 잘 손질된 전어의 오동통한 살을 얼음물에서 20분간 냉수 마찰시키면 육질의 단단함이 더해집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까지 마무리해주는데요.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 전어,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 물기를 없애주면 꼬들꼬들한 맛이 일품인 망덕포구 전어회가 탄생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는 이 전어회는 회 못 드시는 분들 입맛에도 안성맞춤. 씹는 맛이 남다른 전어회, 망덕포구에서 직접 즐겨보시죠. 뒤연합신 전어 음식계의 다크호스 전어구이가 등장했습니다.
전어구이는 방금 막 잡아 올린 전어를 냉동시켰다가 구워내는 게 전어의 모양과 때깔을 더 멋스럽게 하는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좋은 망덕포구 전어구이가 더 맛있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금냉에 있었다는 사실. 고소한 냄새로 한 번, 비주얼로 또 한 번, 식욕 자극하는 전어구이 완성이요.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 또 하나의 비주얼 쇼크, 전어회 무침. 전어회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전어회 무침은 각종 채소들과 초고추장이 만나 전어를 거들어주는 극강의 조화를 자랑한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초고추장은 광양의 특산품 매실로 담가 더 맛과 향이 빼어나다는 사실. 빨간 빛깔이 유독 군침 돌게 하는 전어 회무침 만들기 참 쉽죠잉. 이 광양 전어의 맛있는 변신을 직접 영접하기 위해 꼭 이맘때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어 냄새 맡고 망덕폭으로 몰려온다는 손님들. 우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 위에 전어쌈 하나 턱하니 올려주는데, 여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좋은 안주에 빠질 수 없는 딱 한 잔의 여유까지 곁들이면, 아, 어르신 왕년에 전어 좀 드셔본 솜씨입니다요.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게 인지상정. 아니 잡수지 나까지 싸주요. 그러나 입이 먼저 반응하게 된다는 전어회의 맛. 광양 전어가 그렇게 또 유명한데 예. 그걸 좀 드셔보니까 어때요? 예, 전어가요. 예. 꼬들꼬들하고요. 고소합니다. 네, 고소하게 맛있어요. 가을에 다 가면은 요거 좀 뼈가 좀 세지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안성맞으면 아주 맛이 최고 맛이에요. 담백하면서 아주 맛있네요. 고소하면서. 여기에 빼놓고 가면 서운하다는 전어 음식의 별미는 바로 이것, 전어 내장볶음. 쌉싸름한 전어 내장만을 이용해 쪽파와 마늘, 고추를 넣어 볶아주다가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 양념을 더해주면 개미 있는 별미 전어 내장볶음 완성!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가 갓 잡은 전어가 다 모였습니다. 예,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 가지 변신을 해버렸네. 예. 그러니까 한 놈은 굽고, 예. 한 놈은 또 했고, 예. 무침이고. 전어만으로 차린 휘황찬란한 한상 차림. 이 정도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가 않군요. 아니 전어를 이렇게 나왔는데 먹는 순서가 있으면 나는 요거부터 얼른 먹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는 예.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회를 드셔야지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회를 드실 때는 우리 상추쌈에다가 쌈에 전어를 넣고. 저도 전어를 참 좋아합니다만, 전어는 회부터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뼈도 없고 예, 씹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보드라운데요. 예, 맛있죠. 예. 네. 예. 이제 요거를 회를 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이. 네. 이 구이가 옛날에는 집 나간 며느리가 찾아온다는데 네. 지금은 이 전어 맛을 본 며느리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 전어 맛을 보기 위해서. 전어 맛을 좀 예, 보라고. 예. 역시 전설적인 가을 전어의 위력. 예비 마누라 우리 망덕포구에 가서 삽시다. 전어를 드시는 방법은 네. 예, 전어를 양쪽 손을 잡고 네. 가운데 이 내장구이를 먼저 한 입. 전어구이를 먹을 때는 상남자답게 앙! 항상 내장. 네. 내장 이 맛이 속에서 땡깁니다. 무슨 맛.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 네. 머리도. 아 머리도 무거워요? 예, 그렇죠. 머리 묶고. 전어는 버릴 거였습니다. 깨가 서말이라는 전어 머리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가만 있어봐. 네. 요걸 잡고 가운데를 예. 응. 예, 맛있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판도각습. 가장 먼저 전어의 내장이 있는 중심부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후 전어 머리도 한 입에 고소한 쏙. 맛이 예, 씹을수록 고십니다. 회 먹은 거 요 구이하고도 맛이 더 틀려요. 예, 그렇죠. 요건 씹는 맛이 있고 요건 고소한 향냄새. 그렇죠. 예. 취향 따라 또 식성 따라 좋아하는 전어 음식도 다르겠지만 전어 회무침을 더 맛있게 먹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바로 이 따끈한 흰 쌀밥에 쓱싹쓱싹 비벼 먹는 것.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 가득 올려 먹는 전어 회무침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와, 이렇게 맛있는 내가 전어 밥은 처음 먹어요. 엄지손가락이 자동으로 일동 기립하는 이 맛.
아따 이거 바로 생반듯이야 이 말이죠. 예. 요거는 또 밥도둑이라고요.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나 생전에 두 그릇을 나고 드셔야 돼. 밥이 술술 넘어가는 밥도둑계의 이다나 전어 밤젓. 뜨끈한 밥 위에 올려 먹는 숙성된 전어 밤젓의 맛. 먹어본 사람만 알겠죠. 좋습니까? 적하고 쓰고 그럴 때 막 예, 굉장히 예, 쓰지 않고 그냥 아주 제대로 마시는지 오메. 찬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요맘때 다시금 전설이 시작됩니다. 아따 씨알도 좋고 전어다 전어. 가을의 전설 전어가 돌아왔습니다. 싱싱한 가을 전어의 맛 늦기 전에 전어 맛의 원조 망덕포구에서 직접 그 맛을 즐겨보시죠. 그리고 전어가 가을이 전설이 된 이유를 몸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아직까지 그 전어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참 군침이 도는 것 같고요. 특히 전어 밤젓 어떤 맛이 궁금한데 전어 좀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꼭 드신다고 합니다. 네, 이 광양 망덕포구 전어는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이라서 맛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어철이 좀 빨라지긴 했지만 전어하면 가을인 거 아시죠? 네, 이번 주말 광양 망덕포구를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힐링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산으로 가볼까 합니다. 영양에 있는 1월산 한 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영양 1월산 자락의 작은 마을숲에서 주민과 출향미를 하나로 엮어주는 화합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푸근한 고향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전국 유일의 마을숲 축제가 열리는 1월산 도곡리 마을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월산의 정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곳, 경북 영양군 1월면 도곡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도곡리 작은 마을 앞 이 작은 마을 숲속에서 특별한 잔치 한마당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매년 이맘때 농민들이 휴식을 즐기던 풋꽃놀이 행사가 이제는 어엿한 마을 숲 축제로 자리 잡아 열리고 있습니다. 출향인과 주민은 곧 도곡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 학교 어릴 때 같이 학교를 다녔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가 흩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 숲으로 토행해서 다시 모여들고 만나면서 그것이 또 고향으로 또 같이 모여드는 거면서 단합이 되는 거죠. 도곡리 마을숲 축제는 주민들과 출향민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올해 3회째를 맞았는데요. 먼저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제를 시작으로 축제 막을 올립니다. 이때 마을숲 당나무에 미생물이 듬뿍 담긴 막걸리를 부어주는데요. 언제나 푸르고 울창한 숲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하네요. 크게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동네를 항상 염려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동네가 나날이 행복한 동네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을 어르신의 멋진 한시낭독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데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씨에는 마을 숲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듬뿍 녹아 있습니다. 이곳엔 마을 이야기를 담은 노래도 있다는 사실. 다 함께 부르는 도곡리 마을 주제가 잠시 감상해 볼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환영 만찬의 시간. 만남이 있는 곳에 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는 법이죠. 도란도란 둘러앉아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부터 나눕니다. 얼굴은 몰랐어. 그 이제 볼게 그 원모습이 좀 나오네. 아 그래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마을숲 풍경인데요. 마을의 터줏대감 어르신들도 모처럼 마을숲 나들이를 나오셨답니다. 진짜 고향이라는 게 한 번쯤 우리 어머니 품 안이라 할까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진짜 좋네요. 와서 한번 보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마음만 변했는 것 같지 다른 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을을 묵묵히 지키며 주민들에게 쉼터를 내어주는 도곡리 마을숲. 느티나무, 느릅나무, 엄나무 등 300년 역사의 고목들이 산림 문화유산으로서 운치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는 아름다운 숲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답니다.
이 마을이 앞에 입구가 허해가지고 뭐로 그러면은 풍수지를 이 마을 하면은 지방 이게 택지가 앞이 수가 막아 쌓여야 이제 바람을 맞고 좋다 그래서 이제 성립을 시킨 거예요. 방풍림 역할을 톡톡히 하던 마을숲은 일제 강점기 때 약간의 훼손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이 숲이 제일 컸고 해서 초등학교 때 한 6년 동안에 봉갈 소풍은 많이 왔어요. 마을숲과의 추억을 저마다의 가슴속에 간직해온 사람들. 숲이 가장 커 보였던 그때 그 시절의 아이들은 이제 훌쩍 자라 어른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 갈 때부터 아침에 들렀다가 왔다 간 게 당산숲에서 늘 하루 일과처럼 했죠. 올 때는 멀지만 한번 돌아오면 다시 안 가고 싶은 거, 도시를 안 떠나고 싶은 마음. 신나게 놀다 보니 슬슬 출출해지는데요. 이럴 땐 전통 조리 방식의 감자 삼고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달궈진 자갈에 물을 부어서 수증기를 만든 다음 그 위에 감자, 옥수수를 차례로 올리고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흙을 덮어주면 끝! 돌 달가갖고 그 수증기로 물을 부으면 수증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증기를 해갖고 이제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이런 게 이제 익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찜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요. 모락모락 피어나는 증기에 향긋한 쑥향까지 배어 맛깔나게 쪄진 감자와 옥수수. 이렇게 꿀맛인 간식이 또 있을까요? 와, 이건 진짜 옥수수 맛 그대로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삶아서 먹는 거하고는 또 틀린 맛이에요. 저우장이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은 자갈에다가 감자 사고 해봤는데 거의 한 40년 만에 처음 먹은 것 같아요. 되게 맛있습니다. 축제에서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오감만족 체험거리, 이곳에서도 당연히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염색천에 그림 그리기, 붓글씨 배우기 등 마을 출향민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진 체험 부스 덕분에 축제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한편 무대 쪽에서는 마을의 팔씨름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경기가 한창. 또 소시적 나 좀 던져봤다는 사람들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추억의 꼴따먹기 놀이도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좀 할 때 설명이 들어가가지고 꼴따먹기 다 따위보면 손은 하나 보고 이걸 어두운데 비다 보면 막 손도 다치고 이랬다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 진짜 이거. 이번엔 풀찜지기에 도전! 전 먹던 힘까지 으라차차차! 풀찜지기 성공! 어릴 때 이제 꼴 따먹기도 하고 꼴찜도 많이 지고 풀비기 대회도 하고 이래서 어릴 때 한 생각이 많이 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덩실덩실 흥겨운 노래자랑과 함께 축제를 마무리해보는데요. 오늘 하루 모두들 즐거우셨나요? 어르신들한테 일단은 매번 이렇게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리는데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동네 어른들도 다 한꺼번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함께 자랐지만 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커서 동네 분들한테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기회도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마을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마을숲이 존재합니다. 숲과 사람이 공존하고 서로 함께 어울리는 1월산 도곡리 마을숲 축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기쁨을 나누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3분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살짝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점점 올라서 30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 기온과 낮 동안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흔히 가을하면 뭐 이사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하지만 올 가을 또 전세 대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는 이 전세 대란을 피부로 좀 덜 느끼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시기에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집을 바라보는 풍속 과연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전국시대가 담아왔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공간인 집. 누구나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거주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재테크를 하는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내 집을 위한 희망일 수도 있는데요. 시선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집,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삶의 안식처이자 하루하루 이어지는 일상의 터전이기도 한 집. 2015년 현재 집이란 거대한 존재를 마주한 사람들은 집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집 그 이상의 존재가 돼버린 집을 대하는 다양한 시선을 만나본다. 찾아간 곳은 양양의 미술관. 이곳에 가면 미술과 집에 특별한 만남이 있다는데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보이는 작품들 모두 집이라는 공통의 모티브를 작가의 개성에 따라 표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약간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도 좀 받으면서 좀 이렇게 뭐 집값에 대한 분양 시세도 할 수 있는 곳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죠?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죠? 일상의 집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집을 좀 물건처럼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으로 좀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런 현상이 조금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현상 또한 또 다른 집의 이면이자 특징이다. 뭐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공간이자 삶의 휴식 공간. 집은 우리 삶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집은 빚인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집을 살 때 국가에서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바꾸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고요. 그래서 집을 산다고 해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집이 좀 뭐랄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낭만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쩌면 내가 축적한 세월의 또 다른 이름인지 모른다. 때론 위태롭게, 때론 연약하게. 네, 가장 먼저 보실 작품이 최성인 작가님의 미싱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 주 재료가 각설탕이에요. 그래서 설탕이라는 게 조금 물에 녹기도 쉽고 좀 바스러지기도 쉬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좀 달콤한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집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완성이 되고 또 설탕의 특징처럼 반면에 잘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서지는 그런 특징을 집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미싱홈이라는 게 하나는 사라지다 혹은 하나는 그리워하다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린 모두 집을 갖고 싶어 한다.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하고 상당 시간을 집을 갖는 데 소비하고 있다. 집은 어느새 소유의 욕망에 닿아 있다. 두 가지 의미의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테크의 의미를 두고 있는 집이 있고 하나는 공간의 의미를 두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재테크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1순위죠. 재산 목록 1순위. 그런 것의 개념이고 노후 생활, 노후 준비를 위한 그런 개념의 집이고 하나는 공간 개념의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일상에서 지쳤던 몸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 두 가지로 저는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동차, 배, 비행기 등 인류 문명의 산물을 주로 그려온 민성식 작가.
작가는 평면의 공간 속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 작품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선생님. 지금 보이시는 작품 민성식 작가님의 네. 오렌지 벽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렌지 벽. 네, 민성식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공이 건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조금 주제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작가님은 전반적으로 도시 생활에서 자연을 동경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오렌지 벽이 중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쪽 위로 보이시는 게 이제 조금 물이 흐르는데 보트, 낚시 이렇게 여유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네. 아래쪽으로는 지금 지붕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양면성이네요, 되게.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조금 자본주의의 어느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한 고민은 남녀노소를 구분짓지 않는다. 때론 힘이, 때론 짐이 돼버린 집이란 존재. 집에 시험을 망쳤을 때하고 숙제가 너무 많을 때 들어가기가 싫어요. 자, 요거는 좀 더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곽이부 작가의 바닥의 높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좀 시멘트예요. 네네네. 그래서 현대인의 대표적인 거주지인 아파트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 재료를 시멘트로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이게 아파트의 실제 평면도를 본을 떠서 틀을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쌓아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바닥의 높이인데요. 네. 실제 아파트를 만들 때 그 시멘트 바닥의 높이가 지금 동일한 이 높이 한 36cm 정도 된다고 해요. 오.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고 제목도 그렇게. 흔하디 흔한 풍경에 별다를 게 없는 집, 우리의 일상이다. 하지만 그 풍경 속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야말로 소중한 것이 아닐까? 저에게 집은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직장 생활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저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제 집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집, 내 방, 내 책상, 내 가방, 내 존재를 증명하는 사물들. 늘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물건들은 나의 일기일지 모른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소라 작가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곳.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그림, 본인이 집이나 작업실, 방에 있는 사물들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거를 일종의 일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손이 닿지 않는 곳 작품도 작가가 자기 방 한 구석에 네. 쌓여있는 그리고 어질러져 있는 옷가지들을 기록을 해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방 안에 사람이 없어도 거기 놓여져 있는 물건들이 네.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의 행적을 증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작품 안에 사람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요.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만 이렇게 드로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현대인의 자화상.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닌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다. 누군가는 집을 채워놓지 않는다. 비워놓거나 아예 처음부터 불필요한 것들은 자리하지 않는 장소, 집.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의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훅 갔는데, 요번 작품은 좀 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입니까? 이번에 볼 작품은 이민경 작가님의 더 큰 집 두 번째라는 작품이고요. 네. 조금 이때까지 보신 거하고 다르게 사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저희가 지나치면서 한 번쯤 봤을 좀 낡은 다세대 주택, 네. 연립 주택 같은 거를 사진을 쭉 다 찍으신 다음에 그거를 다시 오려서 다시 하나의 집으로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그 작품들 같은 경우 조금 집의 모양이 지금 봤을 때도 되게 불안정하고 네네네. 조금 되게 쓰러질 것 같고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가가 과거에 조금 삶의 터전인 집이 조금 쉽게 허물어지고 조금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공허함이라든지 상실감 같은 걸 느끼는 거를 이렇게 조금 기록성 사진같이 담담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부동산 시세, 대출금, 금리 인하. 이 단어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건 욕심에 불과할까? 나에겐 집이란 압박이죠, 압박. 매달 이제 이자 나가야 되는 압박도 받고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압박, 가장이 지켜야 될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압박인 것 같아요. 그저 큰 욕심 없이 내 한 몸 누이고 우리 가족이 환히 웃을 수 있는 공간이면 그만이라 생각했던 집. 내가 꿈꾸고 바라던 행복한 나의 집은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일까? 네, 오늘 전시회를 보면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미래의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미래의 집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우리의 집, 미래의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